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설명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봤을 때 느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이다. 코인 전문가. 자, 거액 코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 오늘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상조사 등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주목이 되는데 논란을 낳는 이 쟁점들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이 김남국 의원 오늘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먼저 김현정 전 부대변인,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고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진상조사는 민주당 내에서 진상조사는 어떻게 되고 뭐 징계도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사실 진상조사를 진행했고요. 예. 오늘 4시에 이제 새신 의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중간 결과 보고를 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탈당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네네. 이게 이제 당의 그 징계 조사와 관련돼서는 탈당 후에도 조사를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당했을 때 참조용으로도 가능도 하고 예. 또 새신 의총에서 보고할지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그 법적인 각종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든지 뭐 이해충돌행위라든지 입법 로비를 받았다든지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전문가들이 김남국 그 의원의 그 전자지갑 주소라고 추정되는 그 내용의 거래 내역들을 확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 자세하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당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지금 영장 재청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에 나온 것들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눈높이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네. 의혹들에 대한 소명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예. 그 검찰 수사 결과와 그 본인의 소명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가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탈당을 해도 진상조사는 가능하다는데 가능한 것하고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내려진 상황입니까? 계속 할 건지 여부는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징계 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탈당 후에도 조사가 예.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의원이 일단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잠시 떠난다는 말이 좀 주목이 됐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또다시 이거 꼬리 자르기 꼼수 아니냐 좀 지적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이른바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그 얼마 전에 복당했던 기록이 있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을 했지만 탈당하고 난 다음에 김의겸 의원에게 대변인직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이게 진정한 탈당이 맞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네. 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김남국 의원이 잠시 민주당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민주당 선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탈당하는 것일 뿐 진정성 어린 반성과 사과는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 공세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이 정치 공세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고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본인이 밝혀야 될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입을 다물면서 예.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들만 갖고 정치적인 멘트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염치 없는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 파장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코인 거래와 관련된 논란, 또 P2E 이런 것들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거든요. 하나씩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은요, 2년여간 이 40여 종이 넘는 유명하지 않은 이 중소규모 코인을 거래를 했습니다. 특히 크레이페이란 이 신생 코인에 하루 동안 25억 원이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교수님, 이 정도 규모를 하루에 투자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잘 몰라서 이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하나는 정말 강철 심장이다. 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 정보를 혹시 알았을까? 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클레이페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에서 가장 유명한 게 비트코인. 그렇죠. 뭐 이건 다 알죠. 그다음에 이더리움. 예, 많이 들어봤죠.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라고 표현을 해서 네. 돈을 단타를 쳐서 많이 벌 수 없다는. 이미 왜냐하면 두 개가 안정화된 글로벌 어떤 가상자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이제 3천만 원대에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가지고 예측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페이라든지 뭐 위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코인들을 보면 흔히 이제 김치 코인, 잡코인 이렇게 부르는 게 대단히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위믹스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대단히 뭐 유명한 회사가 발행을 했고 뭐 안정적이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0.01%의 비중입니다. 그럼 99.99%는 다른 코인이고 그중에 가장 큰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예. 이게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하루에 25억을 투자해라고 했을 때 야 이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딩하는 20, 30대, 이제 20대, 2030이 하는 그런 방식하고도 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몰빵 투자를 할 수 있나라는 그 의구심. 이게 현재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용감한 투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거래였으면 직무 수행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를 묻었다. 그러면 뭐지?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그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굉장히 딱 봤을 때 느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이다. 코인 전문가? 네. 이걸 다 알아야 쓸 수 있거든요. 저보다 더 아는 게 많을 가능성이 높은, 많이 사용해봤을. 이거는 국회의원이 했다기에는 너무 활발한 내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뭐 하루에도 막 1억 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실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문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 정도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의정 활동하기는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불안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임위 기간 중에 또 그 시간 중에서도 코인 투자를 했다고 또 거래를 했다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캐와 부캐가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따지는 그런 상임위 자리에서도 시간만 나면 저 투자를 또 하고 사고팔고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본업이 아니라 사실은 코인 투자 전문가가 본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 정도면 아까 그 전문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중독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1년에 뭐 1,500차례 이상을 거래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1년에 1,500차례면 하루에도 몇 번 했는지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중독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드리면 영화 타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도박 영화인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한 끗에 5억을 태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엄청 큰데 과감하게 이걸 몰빵하는 이런 게 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오신 말씀이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업자다. 우리랑 비슷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뭐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 탈당으로 이 국민적인 어떤 실망과 충격이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학장님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내부 정보가 있거나 그냥 정말 용감하거나 뭐 이런 건데 다음 논란은 또 김 의원이 신생 코인들을 구매한 뒤에 이 중에 일부가 또 사흘 만에 가격이 3배로 뛰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혹시나 가상자산 업계에서 좀 내부 정보를 받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네. 없죠. 예. 또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래됐던 시점과 시기를 보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거래됐던 내용들이 있고요.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 중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투자했기 때문에 네. 수십억 대의 돈을 밀어 넣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부 정보를 갖고 투자를 했으면 이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을 것이고 네. 아니면 혹시나 공모했던 사람들과 그 돈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가액이 튀겼다면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그럴 수 겁니다.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해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본인들과 가까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이 가상화폐 관련된 아주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이거로 투자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가상화폐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예. 부족한 입법 조치들을 하는 게 김남국 의원이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은 채로 예. 오히려 이해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예.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행동에 많은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뭐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든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거, 의정 활동할 때 했다는 거 다 이상합니다만 교수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있어요. 전문가시니까 지금 쭉 나온 내용들 중에서 교수님이 물론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거, 이건 진짜 이상하다라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이상한 건.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투자했던 이제 코인들이 주로 이제 게임 코인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걸 보게 될 때 조금 전에 이제 클레이페이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건 이제 사실은 게임 코인은 아닙니다만, 네네. 패턴을 읽고 있다는 거 정확히. 그러니까, 투자자인 김남국 예, 의원이. 그래서 상장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코인의 패턴을 보게 되면 네. 상장 전에는 되게 이제 고만고만한 가격, 예를 들면 유믹스 같은 경우는 네. 뭐 되게 이제 200원, 뭐 300원 이 선에서 되게 고만고만하게 갑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상장을 한다는 정보가 나오면, 그러니까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죠. 상장 직후에는 확 튑니다.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루도 안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조금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폭락합니다. 네네.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장 이전에 사가지고 상장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예상입니다. 예.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현재는. 예. 그래서 내부 정보를 만약 안다면 상장 전에 사가지고 상장 직후에 팔아가지고 돈을 빼고 그 다음에 바로 처분해버리는. 그래야겠죠. 이게 최적의 패턴이었는데 그걸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상하게 어떻게 한국의 어떤 김치 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라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제가 놀랍고 또 하나는 이제 에어드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 발언 중에서 어떤 해명 중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에어드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에어드랍이라는 이야기를 무심결에 해버린 건데 네.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에어드랍이 뭐냐면 이제 코인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공짜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이벤트로 막 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와 똑같이 예를 들면 일정 지분에 그러니까 코인 보유 지분에 맞게 뿌리거나 또는 선착순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착순을 갖고 잘라가지고 뭐 1000명 이거 코인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잡아두는 방식인데요. 그걸 뭐가 문제냐 또는 뭐 이제 에어드랍을 했다는 게 나오는 순간 저는 무심결에 어떤 기자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대형 사고인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무심결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기자분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가 왜 대형 사고예요?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정부의 과기부 장관이 예를 들면 지금 현직 장관일 때 에어드랍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이슈가 아니라 받았다는 자체가 완전히 그 사임해야 될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중대한 이슈인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 당연하다라고 하는 해명을 보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은 에어드롭 형식으로 코인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이거는 좀 황당무계 그 자체다 라면서 에어드랍 역시 투명하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해명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지금 뭐 국회의원 신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익명의 투자자로서 그 에어드랍의 조건이 충족돼서 받은 것이라고 본인은 소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이체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가상화폐 트랜잭션만 보면은 거래 관계가 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에어드랍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혹과 추정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그 코인 투자를 통해서 60억을 벌었다, 85억을 벌었다, 이것도 사실 그 현금화 시킨 게 아니라 최고점을 찍은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본인의 그 소명에 의하면 9억 정도를 지금 벌은 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카카오 그 지갑의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 총액을 비교해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또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탈당도 했고 검찰의 수사 그리고 본인의 소명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단기간에 고액의 코인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그 비난은 사실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라도 없게끔 지금까지 이제 분절적으로 소명을 해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합적으로 하나하나의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니까 함께 더 여쭤볼게요. 그 황당무계하다라고 한 요 부분, 그러니까 익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익명으로 있는 상태에서 에어드랍 받았다는 얘기처럼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건 맞는 말입니까? 그것도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한번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과기부 장관이 예를 들어 익명으로 에어드랍을 통해서 코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까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1개를 받았던 1000만 개를 받았던 그건 똑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익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명 중에서 기록이 남아 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블록체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6사람이 있습니다만 6사람이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거래를 하면 다른 사람 거래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지 특정이 안 될 뿐입니다. 근데 그 지갑 이름이 딱 확실하게 밝혀지면 어떤 거래를 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록이 무서운 건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예를 들면 기록이 돼 있다라고 했던 걸로 이제 면책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몇 개를 받았다, 이런 게 현재 좀 그게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저희도 좀 답답하게 보고 있는 게, 에어드랍을 받았으면 몇 개 어디서 받았다. 예를 들면 위믹스에서 특히 이제 위믹스가 연관성이 그리고 뭐 60만 개 뭐 이렇게 뭐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도대체 그럼 에어드랍을 몇 개를 받았는가라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위믹스가 상장 이전에 또 어떤 걸 했냐면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거 있어요.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 특정인을 지정해가 꼭 집어서 낮은 가격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메이드는 뭐라고 그때 자랑스럽게 홍보를 했냐면 10% 발행의 10%를 프라이빗 세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도 역시 해명이 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에어드랍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국민분들께서도 좀 생소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뭐 합법적으로 줬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있는 공직자가 에어드랍을 통해서 받았는데 무상으로 합법적으로 받았지만, 이게 이틀 뒤에 일주일 뒤에 만약에 10배, 100배 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입법 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익명으로 뭐 수만 개, 수십 개, 수천 개의 에어드랍을 받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폭등을 했다. 그걸로 수익을 냈다. 이건 우리가 백화점 가서 1+1으로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걸 같이 생각해서 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저는 김남국 의원의 그 멘탈이 굉장히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빗 세일, 저 말씀 잘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유믹스라고 하는 이 코인이 실제로 자기가 공시에서 이야기했던 발행량보다 초과 발행했다고 그래서 상장 폐지됐다가 지금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코인을 뒤로 따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프라이빗 세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만약에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탈당하면서도
뭐 무사히 밝히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저 이성만 의원 탈당할 때도 법적 투쟁 잘하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저는 이런 말을 진정성 있게 했는지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한 가지 조금 사실만 정정해드리면 상장 폐지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상장 4개란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를 당했고 그러니까 유통량이 갑자기 3천억에서 총액이 8천억 원 뻥튀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고 나중에 1개 거래소만 다시 허용을 했던. 그래서 여전히 3개는 상장 폐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러 코인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넷마블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내부 정보나 뭐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밝힌 상태고요. 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2022년 1분기에 MBX 상장을 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상장 계획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MBX를 거래한 이 4월 무렵에는 이미 좀 시장에 알려져 있던 상태였다. 이런 좀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 업계에서 일단 P2E 게임에 대한 좀 입법 로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규제를 어떻게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P2E가 이제 왜 이슈가 되냐면요. 이제 P2E라는 것은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러는데 게임을 하면 돈이 벌린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P2E가 결국 이제 위메이드 같은 회사입니다만 코인을 발행해서 가공의 자산이죠. 그걸 게임하고 연동시켜서 결국은 이제 코인을 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게임은 어떻게 보면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게임 내 화폐는 게임머니라는 것들은 게임 내에서 밖으로 못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밖으로 꺼내가지고 즉 코인하고 연계성을 가져가지고 실제로 코인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 그게 이제 P2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뭐 이제 대선 국면에서도 이제 P2E 논란이 많았고 사실은 당의 후보에게 집요하게 로비를 했던 것 같고 사실 그 이제 하태경 의원도 그 SNS에 밝혀버렸으니까 자기도 로비를 당했다. 저희 학회에서도 성명서에 바로 그 로비의 그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과 보좌관 전수조사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올해도 계속 이제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저희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저희 학회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P2E 허용은 뭐 게임업계의 단비 윤석열 정부 뭐 P2E 규제 완화될까 기대되는 장영국의 큰 그림 이런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P2E를 흔들어대가지고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제 위믹사드 코인들이 폭등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련자들이 돈을 벌게 되는 이래서 실제로 P2E를 허용을 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난 몇 년간 국회를 대상으로 뭐 좋게 말하면 설득 작업, 나쁘게 말하면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요즘 의원만 계속 의원님들만 보좌관까지. 보좌관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보좌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의원 게임도 그렇고 사실 뭐 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나이 드신 의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좌관한테 이제 신뢰하는 보좌관한테 맡기는데 여기에서 항상 의원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분명하게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이 정치권 파장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다 저런 논리가 참 있구나 싶은데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 트어진 뭐 운동하시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뭐 이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본인이 좀 뭐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다? 제가 보기엔 뭐 다른 의원님들 안 갖고 계실까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공익에 헌신하기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현실에 민주당은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 손이었으며 이 중에서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의 보유자라고 합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네, 여야 입장들 들어보셨는데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새로 모셨습니다. 바로 좀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이 사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가난한 척하더니 코인 재벌이었다 그러면서 의원직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놨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오늘 발표랑.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되면 당의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중단된다는 점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탈당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는 개인을 또 저지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이 좀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했다. 뭐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본질은요. 이 코인을 거래한 그 의심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내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상임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코인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 국회에서 본업을 하는 과정 중에 그것도 중요하게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아직까지 해명하지 않은 의혹들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보다는 사실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저희 앞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본인은 이제 본인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뭐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민주당에 큰 상처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설명 대신에 아직도 국민들이 질문하고 계신 부분들 예를 들면 거래 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민 전 비서관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황당무계하다라는 부분 그 내용 속에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의정 활동하면서 한 것에 대한 그 질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명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입을 닫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죠. 김남국 의원이 떻떳하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면 코인 거래 내역 전체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공개를 하면 됩니다. 투명하게. 근데 김남국 의원이 사건 초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너무나 떳떳하다. 그러면서 본인의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새롭게 발견되는 전자지갑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나타낸 것들이 이미 수차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김남국 의원이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든가 그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본인이 대국민의 대상으로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치 생명이라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 조간신문 보도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와서 민주당의 탈당을 통해서 적정히 무마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적반하장 방식으로 사랑하는 민주당 운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가상화폐 거래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박정훈 원장은 의심 거래 여지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좀 다른데 직접 들어보시죠.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통째로 그냥 다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에 던져줘 버릴 생각인데. 코인과 관련해서요. FIU의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최근에는 월 1000건 정도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심 거래가 되니까 이제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의심 거래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의혹이 풀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 이 상황에서? 답은 명백하죠. 지금 여야 의원, 여야 쪽에서 다 공의 이야기합니다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코인을 투자하게 된 시작과 끝을 명확히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공개가 뭐 개인의 정보고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코인을 처음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자금 마련 형성 과정과 출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매수, 매도, 그다음에 팔고 또 뭐 현금화한 것도 인출한 것 포함해서 지금의 마지막 상황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설명하면 되고 저는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지금 아직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억울하다. FIU에서 했는데 영장이 여기 기각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FIU는 단순하게 금융거래상의 일정 금액 이상이 한꺼번에 많은 돈이 훅 들어갔거나 나오면은 자동으로 그게 보고가 돼 있는 것이고 그걸 검찰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는 그 자동으로 일정 정도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빠졌을 때 그걸 보고가 되면 검찰에서는 그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혐의를 좀 인지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2번 기각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볼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드러난 새로운 혐의나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그리고 김남국 스스로가 지금 자기는 다 통째로 제공할 지금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째로 지금 점찰에 자료를 넘겨서 깔끔하게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검찰도 김 의원을 상대로 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럼 수사의 필요성과 지금 조사 결과 또 나오는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영장을 2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했는데 기각당한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이미 김남국 의원이 거래소를 통해서 증빙 서류라든지 자금 출처라든지 뭐 실명 인증이라든지 등을 다 캡처해서 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다 확인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말씀대로 아까처럼 뭐 입법 로비라든지 대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라든지 이해충돌 여부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해서 검찰에서 청구해야지 이제 영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그 FIU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고액의 코인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뭐 실명 거래해서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검찰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들을 잘 소명해서 영장 신청하면 뭐 영장을 신청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은 아까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의 추정을 통해서 나온 의혹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남국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당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본인도 언론을 통한 구체적인 소명을 좀 자제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는 별개로 본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다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적 의혹이 없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들에 대한 지금 추정 사항들을 좀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민주당 자체 조사단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머니, 종잣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이 규명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에어드롭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할 건데 그 보도 내용이 반드시 그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어드롭을 이거 확인을 하겠다고요. 지갑을 그렇습니다. 지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지갑 숫자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인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목표로 1차 목표로 하는 것이 시드머니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 이제 잠시 오후 4시에 쇄신 총회를 열고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대책을 논의를 하겠죠. 박성민 전 비서관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대책들이 뭐 요거 한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아까 좀 시드머니 얘기했잖아요. 저 시드머니는 그 LG에서 받은 그 돈 말고 그 전에 어떻게 했던 요걸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새신의총에서는 지금 당에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돈봉투 살포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한 국민적 여론까지도 다 살펴보고 그에 기반해서 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가 방점이 찍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것이 단순히 뭐 가상자산 등록을 재산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런 제도로만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의 투자 현황이나 보유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모르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만약에 언론 보도나 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따로 밝혀진다면 또 그때는 그 제도와 별개로 또 쇄신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국회가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좀 의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당에 느끼고 있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 이것들을 과연 지금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앞서 자료화면에서 나왔던 기자회견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의결을 건의했던 것이 돈봉투 진상조사단 지금이라도 꾸려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코인 관련해서 소속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였고 세 번째가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 이대로는 안 된다.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국민들께 민주당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의지 보여줘야 된다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금 여론을 의식해서 무언가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보다 우리 당이 정말 변화하겠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봉투 의혹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런 사건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 9일에서 11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최대 12%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좀 행보, 민주당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패인의 원인이 그 MZ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상당히 저희한테는 아픈 부분인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공정이라는 거였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이 도덕성의 문제로 다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 21년도에 이게 지금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청년층 사이에서 그 코인 그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코인은 뭐 한 1,200개밖에 발행이 안 돼 있는데 시중에 뭐 수십 조가 코인 시장으로 투입이 돼서 막 뭐 수십 배부터 뭐 다 이렇게 폭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최대치를 찍었던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은. 근데 그 이후 그 시점을 지나면서 또 폭락을 하면서 그때 영끌에서 투자했던 청년들이 또 거기서 많은 또 피해를 본. 그랬죠.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각종 의혹으로 제기되는 뭐 입법 로비를 받았다, 뭐 에어드랍, 뭐 대가성 이런 얘기들이 의혹으로 나오니까 그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를 본 당사자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거고 정서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보고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다 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딱 단절돼서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적극적인 그동안 하지 못한 소명들을 해야 되고 당도 쇄신 의총을 통해서 우리 좀 전에 박선민 전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도덕적 불감증과 관련된 획기적인 그런 쇄신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쇄신적인 그 대책 발표, 그다음에 적극적인 소명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친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데 김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와 이재명 흔들기다라고 하며 또 김남국 응원 메시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감을 얻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그 대표의 최측근이었다기보다는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조국 사수대의 선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 잔다고 자랑을 했고 조국 수호 집회에서 앞서서 나와서 이렇게 연설했던 분이었고 그걸로 사실은 정치적인 출발이 돼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전에 조국 그 사수대의 어떤 선봉장이라는 그 이미지가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인 이미지의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개딸들의 저런 분위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이 조국 지금 전 장관이 지금 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징역을 실제로 살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떳떳하게 내년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대선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다시 김남국 의원에게도 일부 세력이긴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그런 강성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 흔들기라고 해서 이 부분을 오히려 즉 검찰의 기획수사라든지 정치 공세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버리면 저는 결국 그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어렵사리 건너왔다고 한다면 다시 또 저는 이 김남국의 강에서 또다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은 또 민주당이 서민이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와 좀 다른 말 같은데 이런 좀 반응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지자분들이 일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뭐 응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언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김남국 의원의 대응 중에 제가 가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이러한 석연찮은 수사가 벌어졌고 또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누군가에 의해 이런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이 조작되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것이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대응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솔직하게 해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조종되고 만들어지고 있고 기획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전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이제 조사 같은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우리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한일 외교부가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의를 벌였지만 나흘간의 방일 일정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후쿠시마 시찰단으로 가는 것이 야당 측에서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기 또 허락해주기 위한 또 면피성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걸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정, 그다음에 구성, 그다음에 또 가서 돌아볼 계획 같은 것을 이제 일본과 협의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고 또 그 플러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이 정서적 검증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더욱 추후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흘 동안의 일정을 지금 합의를 했고 가서 적어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또 정화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다시 오염수를 처리했을 때 처리에 대한 검증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관철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 측의 어떤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이런 불안감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이고 정서적인 검증에 최대한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본 측의 소극적인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 그 한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 시찰단 방문 계획은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국민들 자체도 지금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 18개국도 지금 다 반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고 멀리 있는 독일까지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한국 정부만 왜 유독 그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그 대만 사례처럼 일본한테 그 방사능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 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학의 측면도 있지만 국민 정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라면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그것을 유예시키고 그걸 확인하는 그 절차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일본에서 제출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산업상에 이거는 안정성 검사가 아니라 시찰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발언들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쪽에서 허가한 구역에 대해서만 시찰을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방사능 오염 물질 중에 보면 64개의
그 방사성 핵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9종만 검사하겠다는 것이고 또 3중 수소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또 이렇게 핵종과 관련해서 우려가 상존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일본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고 또 그 외부 피폭만 강조하고 있는데 수산물이라든지 섭취, 뭐 흡입하는 내부 피폭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한번 4일 동안 시찰해서 볼 수 있는 건 단기적인 것뿐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장기적인 그 피해의 우려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에 우리가 그 방류를 허용하는 것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야라는 얘기고 IAEA에서 이제 중간 보고가 있었고 최종 보고 나오잖아요. 그 결과는 과학자들이 가서 직접 한 거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과학적, 무지성적 태도로 오직 정부를 공격하고 반일 선동을 위해 발버둥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정을 혼란시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시찰단 방문 기간만 3박 4일로 정해졌을 뿐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말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 개척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에 이 정당성만 준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또다시 반일파리에 집착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본과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갔을 때도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과연 의제로 꺼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과학적이고 안정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찰단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과 관련이 진전된 형태의 안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저 외교적인 내용들을 이른바 국내 정쟁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면죄부를 깔아주기 위해서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모습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행동들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른바 정쟁의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점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인근 국가들 이 모두가 다 함께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찰단을 보내는 만큼 여기에 대한 합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 대안 제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반일 감정 고치의 정치 선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정치 선동이다, 반일 감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비겁한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외교 관계에 대한 입장이나 노선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오염수 같은 문제는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서 시찰단의 방문 기간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시찰단이 결국에 일본을 위해서 들러리만 서고 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염수의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의된 바가 없고 일본 측의 입장이 사실은 더 황당하기도 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방문하기도 전에 벌써 시찰단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방일과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방일과 상관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찰단이 가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것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마치 한국이 면죄부를 주거나 그 타협을 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 정부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는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동경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부터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일부 언론 보도를 빌미로 해서 후쿠시마 양보하고 온 거 아니냐, 심지어 독도까지 양보하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계속 정치 공세를 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기시다 총리 이번 방한했던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상당 정도 그 일정 정도 호응을 해서 이번에 후쿠시마 시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야당 측에서 제시했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을 우리 한일 정상회담 2차 회담에서 받아들여서 시찰단이라는 형태로 진전시킨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또 미흡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건 이제 일본의 입장이 있고 우리 한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미흡한 점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지금 국자급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뭐 수입하는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오염수 방류를 전적으로 우리가 찬성하겠다. 예. 일본이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둘러내서겠다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친 감정적인 반일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정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게 안전하다면 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하느냐, 일본의 앞바다에 방류하든지 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사용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저 터널을 통해서 태평양 바다로 뿌리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정부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